안녕하세요. 딴지USA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전국의 중심에 섰는데요. 초선 5인방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조국 내전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4.7 참사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조국이 선거 패배의 주범이라면 지난해 총선도 패배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조국 탓입니다. 정치적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은 왜 조국을 공격하는 걸까요? 첫째, 4.7 참사의 책임 회피입니다. 4.7 참사의 주범은 이낙연입니다. 선대위원장이 패배의 책임을 지는 건 상식이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낙연은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친이낙연계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보궐선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조국 책임론을 띄웠습니다. 이낙연은 은근슬쩍 면피했고요. 이낙연은 조국 내전에 불을 붙여놓고 이제 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약 25명과 2시간여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즉, 이낙연계의 의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조국에 떠넘기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자는 것인데요. 염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거리를 두자는 뜻이죠. 이낙연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고 했지만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이낙연과 함께 죽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낙연이 대권 경쟁에서 탈락하면 이미 사실상 탈락했지만 이탈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 책임론으로 이낙연 책임론을 잠재우고 배를 갈아탈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25인의 이낙연계 의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니겠죠. 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둘째, 결과적으로 윤석열 밀어주기다. 임남국 의원은 윤석열이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윤석열은 제3지대의 둥지를 틀려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는 뻐꾸기 둥지입니다.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게 제3지대론입니다.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민주당에서 중도 진보를, 국힘당에서 중도 보수를 끌어내야 하는데요. 즉, 민주당과 국힘의 사쿠라를 끌어모아야 제3지대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조국을 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이문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내려는 속셈입니다. 보궐선거 직후 진행된 NB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겨우 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즉, 윤석열 지지층은 국힘 지지층과 거의 일치하며 전혀 확장성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하면 제3지대는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윤석열은 국힘으로 들어가야 하죠. 국힘에 들어가면 안철수 꼴이 나버리고 조직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요컨대 윤석열의 궤변은 민주당 지지층을 흔들어 보려는 꼼수입니다. 조국 책임론은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꼼수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조국 내전이 격화되면 비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요할 수 있죠. 반조파는 교묘하게 윤석열을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반조파의 공조가 단지 우연일까요? 차라리 우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정계 개편의 명분 쌓기입니다. 조국 내전은 정계 개편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매우 의심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일단 조국 책임론은 당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비문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한 꼼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때리기로 당권을 잡을 수는 없죠. 여전히 친문재인, 친조국, 친추미애가 다수파이니까요. 다수를 공격해서 당권을 잡을 순 없는데요. 반조파가 이걸 모를까요? 모르고 하는 짓이라면 반조파가 아니라 등신파겠죠.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김종인은 연일 국힘을 때리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국힘을 아사리판이라고 했죠. 보궐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이 국힘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힘의 보궐선거 승리로 윤석열의 제3지대 구심력이 약해졌습니다. 국힘은 끝까지 버티며 윤석열을 압박할 것이지만 하지만 국힘에 입당하면 윤석열은 주도권을 잡을 수 없고 대선 후보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윤석열과 홍석현, 이낙연과 여시제의 커넥션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3지대의 총연 출가는 홍석현과 여시제입니다. 이광재가 이재용을 위해 현금 대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낼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시제의 구상은 통합과 연정인데 윤석열이 국힘에 들어가면 통합과 연정의 동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김종인은 연일 국힘과 안철수를 때리며 제3지대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통합파들이 조국을 때리며 내분을 격화시키고 있고요. 제3지대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16일 김종인은 금태섭을 만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제3지대 신당 창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태섭은 대화 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중심의 제3지대 창당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는 조응천, 김혜영 등 금태섭류의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악연계 25인과 초선 5인방도 있죠. 금태섭이 민주당의 통합파를 끌어내고 김종인이 국힘당의 비주류를 끌어내면 제3지대의 동력이 확보됩니다. 윤석열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지금은 원외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교섭단체는 확보해야 대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국힘이 윤석열에 큰 소리 치는 이유도 다 돈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정계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과 국힘에서 의원을 빼와야 제3지대 창당이 가능하고 윤석열이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조국 때리기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제3지대에 합류하기 위한 사쿠라들이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있죠. 때문에 차기 당지도부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통합파 혹은 협치파, 여시대 사람들이 당권을 잡으면 민주당은 내분의 경랑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합파 똥파리들의 분탕질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이해찬 전 대표와 같은 강력한 개혁 지도부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합파의 분탕질을 제압할 수 있죠. 다행히 원내대표로 이해찬계 개혁파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거죠. 당대표 선거도 답이 나옵니다. 강력한 개혁, 투톱 체제를 구축해야 사쿠라 쿠데타를 사전에 진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7 참사는 엄중 개혁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강력한 개혁 지도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민주정부 2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사이다 개혁을 밀고 나갈 적임자는 이해찬계 개혁파인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원식, 윤호중 개혁 지도부가 사이다 개혁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사이다 지도부에 사이다 후보를 더하고 핵심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대선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최한욱 칼럼니스트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